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월에 고점 역배열 돌파 나왔을 때 추천드렸고요. 단기 90% 올라갔고, 또 같은 타점에서 동일한 타점 7월 중순에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10만원 61선 안착은 실패를 했지만 2월 추천 타점과 같은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양호하다. 보라색깔 여기 손절가 잡고요. 최근에 저가 87,800원 이탈 시에는 나락이다. 요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고, 이탈이 없다면 사고 팔고 반복하던가 쭉 홀딩 하던가 추천드렸습니다. 결국 이탈이 없이 단기에 45% 상승이 나와줬고요. 처음에는 4월에 눌림 추천드렸는데 눌림 안주고, 4월이 아니라 1월에 4만원 눌림 추천을 드렸는데 체결 안되고 올라갔고 놓쳤죠. 뒤에 기다렸다가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추천, 같은 타점이었다는 거 복습하시고,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타점이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해주는 초입자리입니다. 발 확인하고 무릎자리죠. 여기도 발 확인하고 무릎자리. 조금 더 비싸진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안전하다. 물론 이 자리에서 당연히 손절 잡고 합니다. 보라색깔 손절 잡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친듯이 올랐던 이유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하는 이유는 로봇계로 윤석열을 지킨다. 용산 입성. 이달 초부터 8월 초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공급을 한다. 그리고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 26년까지 2,000억 로봇펀드를 조성한다. 28일에도 뉴스가 하나 있었고, 8월 3일에는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것이라는 보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도 로봇주, 로봇 섹터 전체에 호재를 가져와주고 있고요. 8월 3일의 내용이 크죠. 그리고 최근에 미친 칼부림 살인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8월 5일에 용산구 대통령 살해 협박 요 예고가 있었죠. 이것도 로봇계로 대통령을 지킨다. 연관이 좀 있을 수 있었겠고, 일봉 역배열 끊고 121선 지지받으면서 구름 돌파하면서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전고 돌파하고 이제 여기 전고 돌파 요 자리 남아있는데, 요게 역대 신고가 가격이죠.
월봉상으로는 박스 돌파가 나온 상태고요. 이렇게 빼꼼 올라왔고 역대 신고가 15만원 저항 하나 남아있습니다. 작게는 14만원까지 저항 볼 수가 있는데 15만원 이유는 저항이 없는 역대 신고가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 안착하면 계속 더 추세받아 가지고 우상향이 나올 수 있겠죠. 주의해야 될 거는 현재 최고점에서 쌍봉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면, 만약에 15만원 정도에서 맞고 떨어진다면 고점 큰 쌍봉으로 하락폭이 좀 크게 열립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폭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더 크게 빠지죠. 여기를 9만원 정도를 이탈하면 더 크게 빠지게 된다. 이거는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거고, 현재는 강력하게 N 패턴으로 올라와 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요 N 패턴 추세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항상 N 다음에는 뭐를 조심해라? M을 조심해라.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같이 줬던 신성 델타테크 역배열 돌파 초입 놓쳤죠? 여기서 이제 추격하지 말고 12,000원쯤 눌림 매수 사인 드렸고 요 구간 체결되고 올라왔습니다. 전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외 하락 염두하고 사고 팔고 반복하던가 홀딩하면 된다고 했고요. 운 좋게 초전도체에 엮여가지고 급등이 빠르게 나와줬습니다. 뒤에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노랑 이탈하면 주황까지 2만원까지 갭 하락 나오는 거 조심하라고 했고요. 결국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시간으로는 또 2만원 정도까지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갭이 있는 구간에서는 항상 빠른 급락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빠져요. 다이나믹 디자인이 교과서인데 얘도 갭 상승으로 우다다다 올라갔다가 각 구간을 이탈하니까 시원시원하게 빠지죠. 노랑 이탈하면 주황까지, 주황 이탈하면 초록까지, 이런 식으로 푹푹푹 빠르게 발이 빠진다. 현재 대장주 서남도 마찬가지로 갭 상승 구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3개 갭 체크해두고 크게 빠지는 거 주의를 하시고요. 갭 하락 주의. 갭 상승 후에 갭 초록 원 비어있는 공간, 여기는 진흙땅이나 갯벌과 같은 구간이다. 밟으면 푹푹 빠진다. 최근에 스레드 관련주들이 이 흐름이 나왔죠. 모비데이즈 갭 상승 나왔고 결국에는 빠집니다. 스레드 1억명 가입하면서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고 1억명 도달하자마자 재료소멸 흐름으로 크게 빠졌습니다. 가입자는 엄청나게 빠르게 늘었지만 가입만 하고 이용률은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후에 또 스레드로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본질 회복, 얘네가 다 이제 거의 다 광고 관련주 이런 거니까 본질 재료로 회복하는 걸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스레드 재부각보다는. 와이즈버즈도 스레드 대장주였고 역시 같은 흐름으로 갭 하락이 나왔고요. 다음 이구산업, 얘도 구리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갭 하락이 나온 상태죠. 여기 비어있는 공간 갭이 있었고요. 이탈하면 5,500원까지 1차로 빠진다고 했고 요정도까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추천주였고 급등 나온 다음에 쌍봉 이탈하고 뒤에 W 쌍바닥 자리에서 재추천했던 박스 돌파 자리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월봉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추세 타다가 이탈하면서 죽었고 뒤에 무릎 자리 발 확인하고 무릎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요 자리에서 추천 나갔던 거 무릎 자리 잘 복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타점 무릎 자리. 무릎에서부터 가속도가 붙는다. 발, 무릎, 어깨머리. 다음 폴라리스 오피스 8월 24일에 일정이 있죠. 네이버 하이클로바 X
8월 24일에 공개한다. 네이버 챗봇 관련주 대장주였고요. 여기 상한가 한방 나왔었던 알체라와 같이 대장주였고 고점이었지만 8월 24일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N패턴 기대하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3일 만에 35% 상승이 나와줬고 조금 밀리다가 추가적으로 금요일에 또 고점 경신 해줬고요. 알체라도 같이 추천을 드렸고 수익이 나온 상태죠. 얘도 3월에 고점에서 쌍봉 형태로 오른쪽 여기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어쨌든 쌍봉 형태로 이탈하면서 죽었다가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저항 회복하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줬고요. 또다시 박스를 주다가 여기 뚫고 올라온 고점이죠. 제가 추천한 자리가 상당히 고점입니다. 하지만 일정이 있었다. 8월 24일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N패턴 노리고 성공. 이렇게 고점에서도 일정이 있다면 좀 푸근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손절은 당연히 최근에 저가 여기 잡으면 되는 거고요. 뭐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버프 못 받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짧게 손절을 해줘야 되겠죠. 또한 선반영이 크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마냥 8월 말까지 가져가면 또 수익 반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일정 전에 미리 올랐다면 항상 선반영 재료소멸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선반영으로 재료소멸이 크게 나온 게 컴퍼니케이죠. 파도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드렸고요. 상장일은 8월 7일인데 고점은 7월 19일입니다. 8월 7일까지 마냥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수익 반납을 오지게 당했죠. 이렇게 주가가 선반영으로 크게 올랐다면 그 전에 일정 전이 고점일 수 있다 생각하면서 하락시에 반드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미래산업도 선반영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1대5 무상증자 호재임에도 급락이 나왔죠. 이렇게 선반영이 크게 있었다. 이게 60%짜리입니다. 올해 초부터 보면 더 크게 올랐고 단기에도 60%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호재가 떴음에도 상승이 아니라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선반영 항상 조심하시고요. 같은 이유로 상한가가 나왔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는 자 이때 호재 뜨고 상한가 나왔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스튜디오 산타는 1대5로 상한가 나왔고 미래산업은 1대5인데 하락이 나왔다. 이 차이점은 뭔가 얘는 주가가 선반영이 없었어요. 행보를 하고 있었죠. 행보하다가 이 공시가 뜨고 상한가가 나왔고요. 미래산업은 선반영이 크게 나온 고점에서 같은 공시가 떴다. 이렇게 주가가 선반영이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팀스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 호재가 떴으나 이렇게 선반영이 있었기 때문에 급등이 안 나오고 재료 소멸 나왔죠. 다음 Y랩 신규 상장주 상장하고 급락 나왔고 역배열 끊고 행보하다가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 이 뉴스 뜨면서 박스 돌파 나옵니다. 박스 돌파가 나오던 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상한가 마감을 해줬네요. 내년에 상장한다고 하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상장하기 전에 미리 선반영 상승이 나온다면 이런 흐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동방 예전에 쿠팡 상장 기대감으로 미친듯이 크게 올랐다가 쿠팡 상장하니까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죠. 역시 쿠팡이 상장했던 그날이 고점이 아니라 그 전이 고점이 됐습니다. Y랩도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갈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요 선반영 구간, 재료 소멸 구간 잘 숙지해가지고 내년에 잘 대응하시고요. 다음 오파스넷 기존 추천주였고 낙폭과대 그리고 박스 돌파할 때 추천드리고 크게 단기 70% 올라갔다가 뒤에는 밀렸습니다. 밀린 자리에서 오늘 또 한동훈 이슈가 나오면서 단타 추천드렸고 돌파 최대 10% 눌림 최대 16% 수익 나왔습니다.
1년선까지 밀렸다가 1년선에서 241선에서 정직하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15,000원 저항, 그리고 금요일에 윗꼬리 저항 두개 15,000원 안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차, 2차 보시면 됩니다. 3차는 요 윗꼬리. 파동이 크고 이번에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지 못한다면 또 올라가다가 또 이전처럼 크게 밀리는 거, 이렇게 크게 밀리는 구간들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기 돌파 실패하면 다시 크게 11,000원 정도까지 밀리는 거 경계는 하시고요. 다음 8월 3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나왔나 볼게요. 국제약품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1%, 종가 보합, 이때처럼 반짝 장석 흐름이 나왔습니다. 말라리아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다음 KX 고가 13%, 종가 5% 반짝, 뉴스 없었고. KPM테크 코로나 관련주 고가 15%, 종가 마이너스 6% 정석 반짝, 동전주니까 조심하시고. 신풍제약 말라리아 코로나 고가 12%, 종가 보합 정석 반짝, 1년선 자꾸 장중 돌파만 하고 종가 상한착은 실패를 하고 있네요. 다음 오가닉티 코스메틱 동전주고 바닥에 소재 뜨니까 또 상한가 나와줬습니다. 이때처럼 크게 올랐다가 뒤에 크게 또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주식 양도 결정으로 상한가, 낮은 확률로 상한가가 나왔고 크게 튀었다가 크게 빠지는 거 주의하자. 한기 종목 동전주 길게 가져가면 위험합니다. 다음 미래산업 8%. 자, 고점에서 1대5 무상증자 결정 호재가 떴으나 선반영 상승이 60%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다가 낙폭과대 반등, 고가 11%, 종가 마이너스 5% 정석 반짝. 엑섹스바이오 코로나, 진원생명과학 코로나, 시젠 코로나 다 반짝. 조선내와 반짝. 웰바이오텍 얘가 낮은 확률로 낙폭과대 반등으로 시간에 5.5%, 고가 29%, 종가 23%. 윗꼬리가 작게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고 잡다하게 많이 엮여 있습니다. 리튬, 우크라이나 재건, 전기차 충전, 진단키트. 얘는 최근에 저가 지지가 제일 중요하고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무너지는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고점에서 쌍봉이나 헤드앤숄더 보이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일진 디스플 반짝, 녹십자 MS 반짝, 수젠텍 반짝. 손오공이 낮은 확률로 상승이 나왔고요. 고가 26%, 종가 20%.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고 상승했던 이유는 손오공 상승 이유. 다음 라운시큐어 12% 반짝. 종가에 재추천했고 하루만에 12% 수익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크게 반짝하니까 주의를 하시고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하는 종목도 10개 중에 한두 개는 존재한다. 근데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한국 화장품이 일본 시장에서 수입액 첫 1위,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전일 시의 상승으로 주식 양도 뉴스가 있었고요. 국제약품 마녀공장, 실리콘2, CNC 인터내셔널, 에이블 CNC, 코스나인. 근데 요것보다는 화장품 호재라기보다는 오가닉이 상한가 박히니까 좀 커플링으로 다같이 올라간 느낌이 조금 더 크게 있죠. 커플링, 황천그룹, 이스타아시아홀딩스, 잉글우드랩,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들. 얘네는 거의 다 동전 주고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 정도 단기로만 보시고 장기 보유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 2차전지 리튬 에코프로 HN 전지재료 신사업 진출로 상한가 마감. 광무 테라사이언스 EV 첨단 소재. 테라사이언스 대표가 건드는 종목들은 다 정지가 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얘도 단기 매매는 가능하나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건 좀 위험합니다. 웹툰 관련주 네이버가 내년에 나스닥에 네이버 웹툰을 상장 추진 준비하고 있다. 이게 Y랩, MBT,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Y랩이 지분이 크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낙폭가되기도 했고 상한가 마감을 해줬고요. MBT는 아직 역배열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크게 최근에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죠. 단기 매물이 있기 때문에 Y랩보다는 크게 가지 못했고요. 다음 한동훈 관련주 정치 테마주 오파스넷, 오리콤, 노을, 부방. 오파스넷을 기존에 추천하고 70% 올랐다가 크게 빠진 자리에서 오늘 금요일에 재추천하고 또 수익이 나왔고요. 다음 의료 AI 노을, JLK, 딥노이드, 뷰노. 의료 AI 분야 유망주인 웨이센의 IPO 일정 소식. 다음 말라리아 전일 시외 상승 섹터였죠. 국제약품, 액세스바이오, 신풍제약 전부 다 반짝했고요. 다음 방건복 CCTV 관련주 잇따른 칼부림, 흉기 난동 소식에 두 번째 사망까지는 반응이 없다가 세 번째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가 신림이고 두 번째가 분당, 세 번째가 대전이죠. 요 대전 뉴스가 뜨자마자 세 번째 뉴스가 뜨면서 웰크론이 방건복으로 부각이 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웰크론은 현재 방건복을 생산 안 한다고 하고요. 할 수는 있지만 대량으로만 주문을 받는다고 하고 그것도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다음 CCTV 관련주 코맥스, 코콤, 핀텔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요게 의미가 없죠. 사실은 기습적으로 찌르기 때문에 CCTV는 아무런 해결 방안이 되지 않지만 일단은 테마로 엮여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테마주라는 게 아무 연관이 없어도 그냥 오르는 거기 때문에. 다음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 상장 예정이죠. 이에 로봇 섹터들이 크게 올랐고요. 추천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크게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T로보틱스, 스맥, 로보티즈, 로보스타. 다음 인공지능 네이버 챗봇 8월 24일에 네이버가 하이브클로바 X 발표를 합니다. 이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반응을 보여줬고요. 비상교육, 폴라리스 오피스, 솔트웨어, 유비온, 알체라, 오브젠, JLK. 다음 교육 관련주 디지털 교과서 행정 예고 소식이 있긴 한데 얘네들은 인공지능으로 올랐고요. 어쨌든 교육주도 일정이 8월에 있긴 합니다. 다음 진단키트 관련주 웰바이오텍, BL, 나노브릭, 팜젠사이언스, 휴마시스. 제약 개별 강세 브릿지 어쩌구, 파로스 어쩌구. 다음 개별 테마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 오픈 카톡방 입장하시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속보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8월 4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S폴리텍 상한가, 태양광 관련주, 뉴스는 없고 왜 상승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월봉 약배열로 쭉쭉 빠지고 있는 자리고요. 정직하게 저항받으면서 최근에도 여기서 저항받고 밀렸고 현재 돌파 시도를 해주면서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일봉
최근에 장기 입형 맞고 떨어졌네요. 1년선 저항, 1년선 저항, 1년선 저항, 반년선 저항 받았던 구간도 있는데 명확하게 3번 241선 맞고 떨어졌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요 2개 저항 1차, 2차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2,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일단 121선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종가 상한 착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41선 가격이 2,700원 정도, 이 2개 저항대 주의하게 보시고 이전처럼 1년선 맞고 떨어지는 거 주의하면 됩니다. 전고점 저항대는 2,850원 정도 하고, 금요일에 종가, 그리고 시가, 다음에 최근에 최저가, 지지 3개 크게 보시고, 다음 CCTV 관련주 트루엔, 이노뎁, 코콤, 아이리스 외 잇따른 칼부림, 흉기난동의 CCTV 관련주가 테마로 엮입니다. 얘네가 기습적으로 찔러대기 때문에 CCTV가 별 의미는 없지만 테마로 엮였다. 트루엔 신규 상장주고 쭉쭉쭉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 역배열 살짝 끊어준 자리에서 시간으로 또 상한가 12,4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요 정도까지 올라와줬고, 자, 각 전고점 저항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전고가 13,000원 정도, 두 번째가 15,000원, 그 다음 위로는 17,000원 정도 하네요.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들도 역시 저항이 되긴 합니다. 요런 자리들도 체크해 두시고요. 지지했던 자리가 이탈이 되고 또다시 올라오려고 하면 그 자리는 저항으로 바뀌니까 중간값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CCTV 관련주는 단발성으로 보는 게 안전하겠죠. 다음 이노뎁, 얘도 CCTV로 엮였고, 얘도 신규 상장주, 21년에 상장하고 좀 올라가다가 무너집니다. 역배열로 빠지다가 올라와줬고, 현재 또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상태. 크게는 이렇게 박스가 되는 거고요. W 형태로 올라오려고 시도를 해주는 자리, 박스 하단 반등 자리. 일봉은 최근에 쌍봉 이탈로 죽었었고, 여기서 한번 쌍봉 이탈하고 뒤에 쭉 빠졌네요. 올라오려고 하는데 장기 입형 걸렸고, 역시 동일하게 장기 입형 저항대 주의하게 보시면 됩니다. 13,000 후반대, 14,000 초반대, 시간으로 14,000원까지 올라왔고요. 14,000원. 자, 1년선 가격이 14,500원 종가 상한착이 제일 중요하다. 14,500원. 그 다음에 481선 15,000원 후반대. 지지는 금요일의 종가 이렇게 크게 3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코콤 5.8% CCTV 관련주, 여기서 쌍봉 이탈하고 크게 빠졌고요. 쌍봉 형태로 이탈하고 죽었죠. 여기가 미래의 저항이 또 되는 거고요. 근사치까지 왔다가 밀렸고, 여기는 맞고 떨어졌고, 만약에 또 올라와주면 이게 미래의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기까지 볼 필요 없고, 현재 전고점 2개 요걸 봐야 되겠죠. 역배열 끊고 크게 올라왔다가 전고점 부분 맞고 떨어졌고, 현재 역배열로 갇혀 있습니다. 일봉 최근에 장기 입형 저항 정직하게 맞고 떨어졌고요. 이제 또 올라와주면 여기 5,000원, 5,300원부터 5,800원 정도까지 요 구간을 가장 강력한 저항대로 보시면 되고, 시간으로 4,900원까지 올라왔네요. 일봉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고 있고, 요 장기 입형 다 뚫고
5,900원까지 안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지는 금요일의 종가, 금요일의 시가, 최근의 저가. 다음 아이디스 4.9% CCTV 관련주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요. 일봉 장기 이평 저항, 장기 이평 21,000원부터 23,000원까지. 다음 포커스 HNS 3.9% 얘도 CCTV 관련주고, 박스 상단 돌파 시도 자리입니다. 윗꼬리 역배열 끊고 박스 자리. 일봉 최근 상한가 한방 나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 올해 장기 이평 사이에서 박스 보시면 되겠고, 시간으로 2,55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2,6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다. 2년선 가격. 그 다음에 전고점 중간값으로 2,900원 정도 보면 되겠고, 2,800원, 2,900원 여기가 중간값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 핀텔 2.5% 얘도 CCTV 관련주고 인공지능 관련주기도 하고요. 신규 성장주고 빠졌다가 크게 박스 형태로 박스 하단 자리 역배열 돌파 시도하는 자리. 일봉 3중바닥 자리입니다. 6,000원 정도에서 1차, 2차, 3차 살짝 이탈이 있긴 했지만 다시 회복을 해주는 구간이고요. 얘는 최근의 저가 5,750원 이탈하면 신저가로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지키고 올라간다면 여기가 최저점이 되는 거죠.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여기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최근 121선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7,500원 정도 여기를 맞고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7,500원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시간으로는 6,840원까지 올라왔고요. 요 정도까지. 다음 코맥스 2.5% CCTV 관련주 크게 올랐다가 쭉 빠지고 현재 박스 자리, 박스 중앙에 위치해 있네요. 4,300원 저항대 박스 상단. 일봉은 최근에 장기 이평에서 많이 저항을 받았고요. 금요일에도 딱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죠. 종가상 3,7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시간으로는 3,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3,7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 다음 481선 저항대 보면 되고, 금요일의 시가, 최근의 저가, 주요하게 지지 2개. 다음 아우디인 퓨처스 6.9% 화장품 관련주고, 최근에 경영권 분쟁 호재, 그리고 2차전지 관련사 갑진과 공동경영 추진으로 크게 반응이 나왔다가 현재는 낙폭이 심한 상태, 제자리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낙폭과대 반등 추정이고, 작년 11월, 12월에 경영권 분쟁으로 추천드리고 크게 올랐다가 쪽 제자리까지 빠졌죠. 월봉 크게 올랐다가 쭉 빠지고 경영권 분쟁으로 상승, 뒤에는 갑진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또 크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때 추천, 경영권 분쟁 상승, 크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탈 나왔을 때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는 정석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랐다가 추세 이탈하니까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지금은 이렇게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주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기 이평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시간으로
6.9%, 2,700원 정도까지 올라와줬고, 121선 여기 2,7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크게 오르면 뒤에 빠르게 빠지든, 이렇게 빠르게 빠지든 천천히 빠지든 어쨌든 빠르게 빠지는 거 항상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 웰크론 6.4%, 마스크 방탄복 방검복 관련주고요. 방검복으로 부각이 돼서 상승이 나왔지만 웰크론은 방검복 생산 안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고요. 7월 17일에 우크라이나 웰크론의 방탄복 요청 긴급 수출 이력으로 추가 수출 기대감, 방탄복, 방검복 아니고요, 방탄복, 총알을 막아주는 방탄복으로 상승이 나온 적이 있었고, 금요일에는 칼부림 난동에 방검복 관련주로 부각돼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신림 반응 없었고, 분당 반응 없었고, 세 번째 대전에서 칼부림 났을 때 주가가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실제로는 방검복을 생산하지 않는다. 사실상 생산을 중단했다. 대량 주문은 가능하나 실제로 물건을 받으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 어쨌든 그래도 대량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테마주로 충분히 엮여서 반응이 보일 만한 근거는 있는 거고요. 월봉 코로나 때 마스크로 크게 올랐다가 쌍봉 찍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쌍봉 찍고 6,000원 이탈하고 죽었고요. 최근은 요렇게 박스, 현재 박스 상단 자리, 이때는 우크라이나 방탄복, 이때는 방검복, 윗꼬리 가격이 3,700원 정도, 여기를 1차 저항대로 보면 되겠죠. 시간으로 3,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3,6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종가상 2년선 3,450원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3,750원) 여기서 많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 윗꼬리 4,000원 정도. 다음 폴라리스 오피스 5%,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X 출시 8월 24일 일정주, 요 일정으로 최근에 추천드렸고 단기에 35% 수익이 나온 추천주입니다. 고점이었지만 N 패턴, N 반등이 나와주는 자리에서 일정 추천드렸고 대장주였고요. 네이버 챗봇 단기에 35% 수익. 월봉 박스 돌파하고 우다다다 올라오는 자리, 이렇게 크게 보면 바닥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 대비 700% 정도 오른 고점이고, 현재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태, 그 위로는 또 7,000원 저항대 있고요. 일봉으로 봐도 고점이었습니다. 추천했던 자리가. 하지만 일정이 있었다. 그리고 고점에서 박스 N 패턴 반등을 보여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 손절 잡고 했으면 되는 거죠. 3,900원 정도 손절을 잡고 했으면 되는 자리였고, 일정이 있었음에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던,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바로 올라가줬고, 자, 일정이 8월 24일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계속 가져가면 수익 반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반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마냥 일정까지 가져가는 건 위험하다. 앞에다 설명을 했고요. 시간으로 6,500원까지 올라간 상태. 단기 입평 넣고 5일선이 5,400원. 자, 현 주가와 5일선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5일선은 2차 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1차 지지는 금요일에 종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6,140원 1차 지지, 그 다음에 5일선 조금 따라올 겁니다. 좀 변동이 있을 거니까 5,500원 정도
2차 지지 보시면 되겠네요. 그 밑에 11선 15일선 보시고요. 15일선 지키고 올라왔으니까 15일선 3차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키고 올라왔던 기준 그 다음에도 항상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코드네이처 4% 최대 주주 변경 호재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기존 추천주였죠. 무릎자리에서 추천하고 단기 90% 횡보하다가 170%까지 올라갔고 뒤에 또 쭉 빠집니다. 한 번도 추천 안 했습니다. 요 구간. 그리고 또 무릎자리 확인하고 같은 타점에서 추천 운 좋게 우다다다 추천했을 때는 한기 종목이 아니었는데 추천하고 주가가 오른 다음에 한기 종목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박스 돌파 자리 추천 반복해서 드렸고 단기 급등 나온 다음에 현재는 크게 역배열로 갇혀있는 상태. 시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살짝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한기 종목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이고 역배열 시간으로 3,540원 요 정도까지 살짝 올라와줬고요. 전고점 하나 둘 셋 크게 보면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고요. 작게 보면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고요. 윗꼬리 저항대까지 한기 종목이고 이미 고점을 쳤기 때문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걸 좀 주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뭐 뒤에 더 크게 가든 말든 관심을 좀 끌게요. 21선 가격이 3,500원이니까 종가상 3,500원 안착하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겠고 여기가 아까 앞에 그어줬던 역배열 돌파 자리와도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최근엔 초록색깔 선 정직하게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수평 지지로는 이렇게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신성 델타테크 4% 기존 추천주였죠. 12,000원 추천하고 그리고 13,000원 정도 돌파 추천하고 초전도체로 엮여가지고 크게 올라갔습니다. 뒤에는 개파락 주의하라고 말씀드렸고 딱 갭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더 밀린 상태에서 밑꼬리 달고 시간의 반등으로 다시 2만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살짝 요 개파락에 대해서는 앞에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타임라인 활용하셔가지고 댓글 보고 앞에 가서 보시고요. 자 일단 1일의 종가 여기는 돌파를 해줬고 다시 5일선 가격이 21,000원입니다. 다시 5일선을 회복하는 게 1차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밑꼬리 지지였던 가격 다시 회복을 해줘야 되고 다음은 여기 그 다음 역대 신고가 가격 얘네는 이 섹터는 변동이 미쳤죠. 변동이 장난이 아닙니다. 금요일에도 막 30% 하락했다가 60% 올랐다가 모비스 같은 경우가 하한가였다가 55% 올랐다가 35% 빠졌습니다. 이렇게 뭐 거의 코인처럼 미친 변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접근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뭐 물론 단타를 분봉 차트 보면서 하시는 분들은 매매하기 좀 꼴이긴 한데 초보자분들이 건들기에는 변동이 너무 크니까 안 하는 게 좋겠죠. 요 섹터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주다가도 갑자기 검증 실패하면 갭 하한가 나오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익 보고 있던 분들이 갭 하락이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챙기지 못하고 손실 전환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요 구간에서 내가 챙기고 싶지만 손절을 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빠져버리죠. 이렇게
기회를 안 주고, 매도 기회를 안 주고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섹터, 복불복이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추격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지는 금요일에 저가, 다음 11선, 그 다음 15일선이랑 상한가 시가랑 겹칩니다. 이렇게 3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고요. 앞에 설명했듯 이런 갭 하락 주의하셔야 됩니다. 크게 갭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노랑 이탈하면 주황까지 빠지고, 주황 이탈하면 초록까지 크게 빠져요. 하락폭이 예측이 되죠. 서남 같은 경우도 예측이 됩니다. 이탈이 나오면 각각 크게 빠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자. 갭 상승 후에 갭 초록원이 나오면 진흙당, 갯벌과 같은 자리니까, 밟으면 푹 빠지는 자리니까 조심을 하자. 최근에 스레드 관련주, 모비데이즈도 이렇게 크게 빠졌다. YG버즈 마찬가지고. 다음 금양 3%, 기존 추천주였죠. 여기서는 조심해라. 쭉쭉쭉쭉 빠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추세를 돌리는 무릎 자리에서 처음 추천을 드렸습니다. 낙폭과대 반등 자리, 뒤에는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올라오고 전고 돌파 우다다다 올라가 줬고요. 현재도 고점에서 음봉 윗골이 나오고 크게 밀렸다가 다시 반등. 지금은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죠. 최고점 기준으로 거의 반토막 마이너스 45%까지 나왔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박스 상단 가격인 16만 4천원 정도, 여기를 안착을 실패하면 또다시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밀리는 거, 박스 하단까지 밀리는 흐름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저항은 하나 둘 보시면 되고요. 지지는 하나 둘, 박스 중앙이랑 박스 하단 보시면 됩니다. 요 박스 중앙 가격이 이제 15일선 정도 될 거고요. 음, 21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네요. 15일선이 최근에 작은 박스 하단 일치하는 자리고요. 21선 그리고 최근 저가 이렇게 지지 참고하시고, 저항대 하나 둘. 워낙 변동이 크고 고점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1차로 여기까지 빠지는 거고, 여기 이탈하면 또 61선까지 빠르게 크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크게 올랐다가 크게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나왔죠. 그러면서 61선도 같이 이탈을 했고요. 지금도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면 61선까지 빠질 확률이 매우 큽니다. 무작정 올라간다 생각하지 말고 이탈이 나오면 대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끊어주는 구간이 나오면 제가 추천했던 타점에서 재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는 요런 타점을 기다리자. 무릎을 기다려보자. 지금도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는 큰 하락을 기다렸다가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낙폭과대 반등 자리를 노려보자. 지금 정추격하고 싶으면 21선 손절 잡고 하시면 되겠고요.